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숙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5명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황. 이 상황부터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한 분은 인천 결과를 채택해두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분은 긍정적으로 특별한 결격이 이를 정도에까지 그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국민의 뜻에 맞춰서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워낙 많은 인사에 대해서 숨가쁘게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 정부 장관 7명에 대한 인사가 완료됐는데요. 그림 보여주시죠. 과기부 장관,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가 안 돼서 표결 처리를 했고, 아시다시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그런데 야당에서 이른바 무자격 오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5명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으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어떤 부분에서 무자격이라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적격 후보자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고사하고 자당 보좌진들의 눈높이조차 맞추지 못한 그런 인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저희가 적격 판정을 했던 후보자들조차도 도덕성 측면에서는 많은 하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이 있었고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 민간인 고문 폭행으로 실형을 받았었고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치안을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대승적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적한 5명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은 물론이고 직무 연관성과 적격성 자체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빼고 보더라도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이 대북관 자체가 문제로 지적이 된 것이고요.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김일성 전 위원장을 조문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북한이 주적인지조차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고용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노사가 갈등할 때 중재를 하는 역할인데 예. 민노총 간부 출신이 지금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 능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울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을 포함해서 6촌 이내에 국가유공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유일한 지금 국가보훈부 수장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성을 떠나서 국민들께 도저히 우리 고위공직자 국가수장으로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나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성토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내지도부의 이런 입장 말고 대통령실에 좀 전향적으로 전폭적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창진 부대변인께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문 절차라는 절차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이게 검증되고 있는가 국민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혹 수준의 일들이 참 많았고 이걸 팩트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와 데이터에 기반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작업을 국민의힘이 이번 청문회에서 제대로 했나라고 국민들이 대물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논란이 됐고 윤석열 전 정권 하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게 이런 청문 절차였습니다. 이 청문 절차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내밀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우선적으로 이번에 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는 두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급박하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내부의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들과 관련해서 아쉬운 면은 이것이 이제 의혹으로 치부되는 과정에
있었지만 특히 강선우 후보와 관련해서는 초기에 이 본인만 알 수 있는 아마 지점도 있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들어서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또 인정한 사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갑질과 관련해서는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 내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 정부 국무위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감정적인 태세 또 각 정당들이 특히나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자기 정치를 위한 마치 이벤트장이 열린 것처럼 객관성을 잃고 행동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호도됐던 것이 있는데 정부는 되도록이면 이번 새로운 희망을 안고 가는 정부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는 면이 있다. 이 점에서 조금의 양해를 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당 대변인단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눈치채셨겠지만 결국은 두 사람에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거취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보고요. 한두 번 정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관심들을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측면들도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또 후보자도 있고 대통령께서 그러면 당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뭐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조금은 해소가 되거나 정리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조기 유학 관련한 것,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여기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오늘 대통령실이 어떤 결단을 내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인사청문회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게 우상호 정무수석이고요. 여론의 추이를 보고 이 당내에서의 의견도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많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런 부분과 종합해서 내린 부분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의혹이 해소된 후보들도 있지만 의혹이 오히려 좀 격화되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후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후보를 모두 낙마시키는 카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뭐 물소태 전략,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다. 정무 판단을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관련 상임위별로 또 당내에서도 본인의 어떤 위치나 입장별로 각각 개별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최종적인 종합이 뭐 이르면 오후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오후라는 말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직 보고 시점은 미정이고 관련 브리핑이나 공지도 늦은 오후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장부장님. 네. 대통령의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것도 약간 뉴노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도 이 첫 조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인사를 단행했을 때 잡음이 있거나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충분히 여론의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칫 인사권자가 그 인사가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국민으로부터 받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피당사자, 후보자들이 주로 거취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절차 전에도 문제가 됐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인사청문 절차가 다 마감된 이후에도 지금 국민 여론이 일부 인사의 경우에는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태라면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후보자들이 거취 표명을 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는데 예. 오늘까지도 지금 그 당사자들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없는 거 보면 인사권자가 당신이 지명한 것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나는 끝까지 고수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여론을 경청하고는 있는 것인지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후에 대통령실에 발표가 날 것인지 아니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어떤 거취 표명이 있을 것인지 오늘 그 오후 일정이 상당히 예의주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주요 장면을 보고 가겠습니다.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상사가 사적인 일을 지시한 거니까 후보자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는 반복적인 사적 용어 지시를 해서 범법을 한 것입니다.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정의를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해당 언론 보도는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제가 본인은 잠깐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보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읽어야 돼요. 네, 방금 보고 오신 영상 이번 주 내내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두 후보자의 청문회 영상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진숙 후보자의 쪽지 논란입니다. 저한테 지금 급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해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답변을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해라. 이거 되겠어요? 누가 그런 걸 지금 장관님 위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까? 포스트잇 붙어 있습니까 이거?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붙이셨어요? 아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누가 붙였다면 공직자분들이 근데 뭐 정말 장관을 위해서 붙인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장관을 위해서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가 우리 이진숙 후보를 교육부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하고자 하는지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뒤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를 불안해하면서 답변하지 마라, 동문서답해라 이런 쪽지를 준 만큼 무례한 짓을 하겠습니까? 네,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불안해서 이런 쪽지를 붙였겠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쪽지를 다시 한번 띄워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하지 말고 아니면은 동문서답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창진 부대변인님, 사실 이 교육부 수장 자리는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동문서답을 해라 저런 쪽지를 붙인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적절하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유감을 저도 개인적으로 표합니다. 아울러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책 역량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비판받아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님께서 이 정부가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듣고 있다. 그 과정이 나오는 것이 이진숙 후보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뭐 우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SNS를 통해서 자진 사퇴가 답이다라는 얘기도 저희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까지는 국민의 목소리 또 이 청문 과정이 이제 며칠 전에 끝났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켜보고 이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다른 후보 한 분이 계신데 갑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수차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 피해자들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적 측면이 여러 부분에서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태도의 변화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